안녕하세요. 요즘 뜨고 있는 이슈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떴다TV입니다. 중국 정부가 드디어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지난 31일 중국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이미 샤오캉 사회를 선언했다며 보도했는데요. 샤오캉은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이른바 중산층 사회를 뜻합니다. 이것만 보면요, 중국이 성장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십상인데요.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바로 문제 시작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목표, 중국몽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내년 2021년까지 샤오캉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내세운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야심찬 계획들은 두 번째까지 제 가보지도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2020년은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면서 걷잡을 새 없이 하나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성과 덕분입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GDP는 가파르게 성장해 가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마주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제대로 된 목표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률이 폭증하는 가운데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 그 절반에 달하는 6억 명의 벌이는 불과 1,000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약 17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1,000위안은 중소도시에서 집세를 충당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어 왔는데요. 빈부격차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즉 모두 함께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만큼 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방 초기 1984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중국의 진위계 수는 0.46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위계 수란 최대치를 1로 하는 소득 불균형 수치로 진위계 수가 0.4를 넘어선 경우 매우 불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진위계 수가 0.5를 넘어선 경우에는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타협해서 중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들이 아주 약간의 조작만을 거쳤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현재 중국에서는 언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작년까지도 대대적으로 진행해왔던 1대1로는 이제 조금의 수익성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빚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중국을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선들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마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멀쩡한 주변국이 없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은근슬쩍 우리나라에 비벼오는 상황입니다. 느닷없이 한국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중국 언론 측에서는 중한 관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국가적 상생 관계라며 보도하는 등 대한민국 앞에 납작 엎드린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대만의 TMSC가 중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온 약삭 빠른 대처에 불과합니다. 중국 하웨이는 반도체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대사관에서조차 발벗고 나서서 반도체 공급을 유지해달라며 삼성전자에 거듭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에서
세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반도체 수량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한국에 무릎 꿇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사업인 만큼 주목받는 반도체 기업의 철수는 타 기업들의 이탈을 촉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해외 자본 유치가 가로막힌 지금 우리 기업의 거대한 자본은 중국 입장에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동아줄인 셈입니다. 앞서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 광둥 지역에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하자 인근 상권이 모조리 무너지고 인력은 구조조정 사태에 직면하는 등 지역 경제가 처참히 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인근 식당이나 식료품점, 편의시설 등의 인권상권이 대부분 삼성전자나 그 계열사 직원들의 소비에 의존해 유지되어 왔던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광둥과 그 인근 지역의 삼성은 완전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이 중국 노동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중국의 비참한 상황. 내수 경제부터 다져 이 사태를 헤쳐나가 보겠다는 포부로 보이지만 한심하게도 정작 6억 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소위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황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가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한심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당장의 사태 해결에만 급급한 주변국들, 이렇다 보니 꿋꿋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욱 돋보이는데요. 독보적인 존재감이나 저력은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이상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더 큰 성장을 도모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떴다TV였습니다.